네, 오늘은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원래 스타크래프트 스토리와 좀 다르게 각색한 수정한 그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허구이고요. 그냥 공상 영화로 그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한번 게임을 해보셨나요? 원래 더 많은 종족들이 나와야 하는데 테란과 저그와 프로토스 종족으로 나오죠. 원래 테란 종족은 기계 종족입니다. 나중에 인간이 그 기계의 힘을 쓰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그는 3차원의 저급한 생명체의 존재를 저급자 저그라고 해서 저급이라고 해서 저그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몸으로 해서 일하고 싸우는 인간은 그에 반해서 지혜를 갖고 있고 두뇌를 써서 더 효과적으로 모든 전쟁과 일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3차원 존재들은 그런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몸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는 누구일까요? 프로토스는 인류 최초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인류입니다. 프로토스의 얼굴을 잘 보시면 마치 나무 껍질과 같죠? 나무에서 식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식물로 진화한 인간형, 첫 번째 인간형 형태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풀어가려면 모든 시간과 공간이 처음 시작되는 그 빅뱅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거든요. 모든 건 빅뱅으로 해서 이 삼라망상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빅뱅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물질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둠에서 빛이라는 개념이 하나만 생겼을 뿐입니다. 빛이 있기에 빛은 이동을 하고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시간과 길이라는 개념과 그에 따른 공간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원시 생명체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작은 흙이 뭉쳐 죽어서 생명체들이 죽어서 흙이 뭉쳐서 작은 별들이 생성됩니다. 그 초기의 별들은 지금으로 크기로 보면 콩알보다도 더 작은 행성들이 있던 시대가 최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콩알보다 더 작은 행성에는 균보다 더 작은 인류들이 탄생합니다. 왜냐고요? 최초의 빅뱅이 생겼을 때 우주의 크기는 지금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의 우주는 몇 번의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우주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행성 하나가 지금의 콩알보다 더 작았으니까요. 지금 최초에 나오는 그 최초의 인류, 나무 인류는 그 콩알과 같은
지금의 콩알 같은 행성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 그 콩알만한 행성을 차지 여기서 서로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크다고는 말할 수 또한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현재 우주가 너무 크게 팽창이 됐기 때문에요. 여기서 작다와 크다라는 개념이 이제 좀 생기게 되지요. 하지만 최초의 인류들은 그 콩알보다 작은 행성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별입니다. 고향이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참 하찮은 거 가지고 되게 째째하게 쌈박질하네 하지만 그들에겐 그게 전부였습니다. 또 압니까? 지금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우주가 팽창한 나중에 후에 우리 보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참 조그마한 그 지구, 콩알보다 작은 지구 하나 가지고 그 참 치고받고 싸운다고 후대엔 또 누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모든 거는 상대적입니다. 네, 왜 첫 번째 우주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프로토스 종족이 첫 번째 나무 종족 인류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지금 같은 육신이 없었고 최첨단 생체 시스템이 프로토스처럼 나무가 움직이는 형식의 인류였습니다. 나무처럼 정말로 성질이 뻑뻑하고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어쩌면 전투를 즐기기까지 한다고 봐야 하나요? 스스로 전투 민족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전투 종족인가요? 그리고 프로토스는 여러 군데로 나뉘고 또 나뉘고 또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낮은 생명체들을 적으라고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스 종족에서도 수행을 해서 깨달은 자들이 차원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해서 궁극의 경지인 9차원 경지까지 올라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끔가다 밑에 프로토스의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긴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들은 그들을 젤라가라고 부르더군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메시아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나무 종족들은 도저히 고집이 세서 아무 말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다 정복하려고 하는 야심으로 다들 가득 차 있고 서로가 서로를 핥히며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가 마음이 아파합니다. 프로토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궁극의 경지인 9차원인 젤라가에서는 모든 상황을 빅뱅 이전 상태로 다 돌리려고 결심합니다. 처음에 다른 9차원 존재들은 반대를 했지만 가면 갈수록 프로토스 종족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로토스는 몸은 나무의 3차원적인 몸이지만 영혼은 6차원의 존재입니다. 6차원 존재들은 너무 호전적이어서 다음 단계로 그 차원 도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우주에서 서로 치고받으며 정복을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다 보니 모든 우주가 다 그 모습을 보고 미쳐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주를 최초 빅뱅 상태로 리셋을 시킵니다. 뭐 컴퓨터를 보시면 포맷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정확할까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컴퓨터에 있는 가상 세계를 싹 지우는 포맷 작업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빅뱅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물질과 생명 그리고 6차원 비물질계까지 다 빛으로 다 갈아내버립니다. 9차원 존재 외에는 모든 존재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최초인 빅뱅 상태인 빛 그 자체로 모든 근원들이 다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우주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제 두 번째 빅뱅 우주가 시작을 하지요. 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빅뱅 상태의 우주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빅뱅 이후 제1우주 프로토스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